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존성 주입인데, 사실 의존성 주입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연결성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이건 의존성을 제거하고 분리해가지고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즈니스와 어느 정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손수레를 끌어요. 한 명은 좌회전만 담당하고 한 명은 우회전만 담당합니다. 손수레가 실제로 그 지역에 돌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 이게 돌아가네? 근데 보니까 이 비즈니스 구조가 한 명이 빠지면 안 돌아가. 이게 뭔가 좀 잘못됐네. 그래서 한 명한테 손수레를 끌게끔 합니다. 한 명 좌회전, 한 명 우회전 이렇게 담당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현해 놨는데, 잠깐만, 이거 싸그리 바꿔가지고 손수레 그리고 한 명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손수레에서 신문 배달을 하기로 했어요. 잠깐만, 손수레에다가 신문을 연결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한 명은 손수레를 끌고 한 명은 신문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또 나눠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손수레 신문, 그리고 한 명은 손수레 한 명은 신문. 근데 한 명이 나갔어요. 그럼 그 한 명이서 손수레와 신문 둘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 그 구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신문 대신 다른 거 배송해도 되잖아. 잡지 같은 거. 그러면은 신문이랑 손수레가 결합된 게 다시 또 분리돼서 신문과 손수레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신문이랑 손수레가 연결된 게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또 다시 또 재구성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럼 이제 손수레에 뭘 실을지만 딱딱딱 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바꿔가지고 상품만 실으면 된다. 요렇게 했더니만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한 명은 A 지역 전체 배송하고요. 한 명은 배송한 물품이 멀리 있는데 그 물품만 갖다 줘요. 그래서 신문뿐만 아니라 신문, 채소 등을 배송할 물품까지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체 구조를 재규격화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 문제가 실제로 생깁니다. 배송하던 물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반품을 하기 위한 새로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존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게 이것들입니다. 스토어와 채소가 결합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무조건 채소만 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연결된 걸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왜? 채소 외에 과일,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팔아야 되니까. 그걸 연결할 때 쓰는 게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 비즈니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을까 사전에 설계를 해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비즈니스 모델이랑 소프트웨어 구조가 100%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변화에 대응이 안 됩니다. 전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 클린 코드 이런 거 안 믿습니다. 회사들마다 필요한 코드의 유연성과 아키텍처의 유연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믿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지금 되게 좋다 하지만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놀로식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뛰어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짤방들이 나오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는 멀쩡하지만 백엔드는 별의별 이상하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거의 뭐 실뭉치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백엔드는 자주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변할 수 있냐? 많이 나눠가지고 나눠서 연결할 수 있을 때까지 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은 그 상황에는 그게 최선일 뿐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니 클린 코드니 저는 잘 안 믿는 개념입니다. 암만 유연성을 때려 맞춘다 해서 어떤 경우는 오히려 유연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달픈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이분이 국비 지원에서 집중을 하셔야 될 건 자바 그리고 코테를 대비해서 자료 구조 이상 정도는 코테 대비를 해놓으시고 자바 JSP 코딩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에서는 의존성 주입 하나 정도는 제대로 익혀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나 이제 개발을 하는 환경이 기터브나 리눅스나 AWS, 도커, 쿠버네티스, 국비 지원에서 하는 DB 관련된 내용들 그것들은 잘 기록하고 경험해 보면 될 테고
이것만 해도 빠듯해요. 그래도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쓱 바이패스를 해봤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취업할 만한 회사들은 있을 거예요. 취업한 이후부터는 뭘 해야 되냐? 기초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초 기술과 기초 지식을 나누는데 이것들이 무슨 개념이냐면 운동으로 치면 부상 방지와 체력과 근력 향상 같은 기본 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무언가 응용 기술이 바뀌어도 이걸 기반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기초 기술과 기초 지식을 워밍업과 체력 훈련처럼 한번 쭉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기술이 변해도 이것 때문에 재해석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해석해서 바꾸기 편할 겁니다. 이때쯤부터는 동영상보다 오히려 책이 더 빨라질 거예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